얘야, 나 바람 좀 쐬어주면 좋겠다. 나 근데 이번 주말도 일해야 될 것 같아서 못 갈 것 같은데. 뭐하니? 엄마 미안. 나 지금 좀 바빠서. 이따 전화할게. 어머니 저 왔어요. I woke up feeling on top of the world. 잘 가시는데요? Like nothing's ever gonna bring me down. This feeling got me flying. 이게 무슨 말이지? 어머니 이거는요? I may never touch the ground. It may not be my birthday. 아유, 고마워. 네,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방송 남자의 서재 코너입니다. 여행은 가고 싶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고 자녀에게는 또 폐를 끼치기 싫어하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방송을 보시면 문제 해결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식회사 포페런치의 장준표 대표와 이야기를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포페런치라는 회사인데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본인 소개도 좀 함께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저는 주식회사 포페런치 대표이사 장준표입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 사명에도 나와 있듯이 이제 부모님을 위한이라는 의미가 좀 담겨 있는데요. 네. 이제 포페런치는 기본적으로 케어 전문 인력을 파견해서 여행 서비스로 시작했지만 지금의 어떤 행사 그리고 집안에 방문해서 어르신들 도와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그리고 사회복지 관련 전공 대학생들이 저희 버디라는 케어 인력으로서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이제 서비스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춘 공부를 한 친구들이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전문가가 케어를 한다라는 느낌도 받을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자, 우리 대표님을 처음 뵀는데 시니어 사업을 하신다는 게 좀 믿기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이제 젊으시고 심지어 어리신 편인데 이렇게 시니어 쪽으로 사업을 하신 계기가 있으실까요? 우선 개인적인 좀 동기가 컸는데요. 예. 저희 이제 조부모님께서는 원조 캠핑족이실 정도로 활발하셨습니다. 예. 옛날에 그 승합차 뒤에를 개조를 하셔서 할머님이랑 같이 전국 일주를 다니시고 네, 요즘 네. 유행하는 차박. 네, 그때부터 평상을 그렇게 만드셔서 하셨었는데 네. 저도 굉장히 많이 이제 따라다녔었고 그러다가 어느 날은 할아버지께서 이제 경미한 교통사고가 나셨는데 그 예. 이후로 좀 연호를 반납하셨어요. 아무래도 좀 상실감이 있으셨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활동 반경도 급격하게 좀 줄어드시고 예. 저도 좀 그걸 보면서 옆에서 손자로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 매주 주말이면은 저도 좀 개인적인 시간을 할애해서 저희 조부모님을 좀 모시고 다녔는데 저도 이제 일상이 바빠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조부모님을 위해서 믿을 수 있는 누군가가 좀 이렇게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없을까라는 생각을 좀 떠올리게 됐고요. 동시에 제가 학교에서 사회복지를 전공을 하면서 아무래도 조부모님에 대한 그런 관심 때문에 노인 돌봄과 어떤 노인 고립 이런 쪽으로 계속 학술 활동을 해왔었습니다. 예. 교수님과도 이제 같이 연구를 하고 했는데 사실 그 노인의 어떤 신체 질병과 이런 어떤 빈곤에 대한 문제는 국가적, 정책적, 행정적으로 해결하려는 어떤 노력이 있고 네. 실제로 그것이 눈에 띄게 효과적이지만 이런 어르신들의 정신 건강 관련된 어떤 문제는 이 기업이 민간에서 더 좋은 서비스를 많이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졸업 이후에 사실 학생 신분으로 창업을 했고요. 올해 네. 3월에 좀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예. 정말 이렇게 시니어 쪽에 창업을 하시는 분들의 이제 창업 계기들을 들어보면 다들 그렇게 효자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이제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이제 창업을 하게 됐다. 조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창업을 하게 됐다라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 앞서서 그 말씀하신 것 중에 단순하게 이제 관광을 해주고 케어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하셨어요. 그 어르신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포페런츠에서는 어떤 서비스들을 좀 제공을 하고 계신가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시장에서 알려진 것은 여행 서비스고요. 예. 그래서 여행의 어떤 전반적인 컨설팅부터 뭐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아무래도 여행에서 저희 버디들이 단순히 가이드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행사같이 파견을 하듯이 저희 안에서 프로그램도 진행을 항상 하거든요. 레크레이션이라든지. 네. 그러다 보니까 시니어 관련 행사들에서도 이렇게 좀 요청들이 오고 있고요. 이후에는 저희가 올해부터는 방문해서 이런 어떤 인지 건강을 위해서 버디들이 같이 프로그램과 이런 취미 클래스 등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앞서서도 이제 사실 이제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영상에서도 나왔고 그렇게 이제 어르신들을 같이 이제 서비스해주는 동행해주는 그 전문가 사람들을 버디라고 이제 부르는 거군요. 예. 네, 맞습니다. 버디라는 친구들이 이제 함께 동행을 하는데 이 시스템을 도입한 업체가 포페런츠가 국내에서는 처음이다라고 들었어요. 버디를 어떻게 도입을 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버디는 어떻게 또 선발을 하는지 지원자들은 좀 많은지 궁금한 게 좀 많은데요. 우선 일단 버디라는 개념을 생각한 건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조부모님을 네. 생각을 하면서 이 믿을 수 있는 누군가가 우리 조부모님을 좀 케어해 줄 수 있다면 생각으로 출발을 했고요. 그럼 과연 믿을 수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떤 기능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나라고 했을 때는 제가 사회복지를 공부하면서 다소 좀 충격을 받았던 부분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가 각각 150만, 140만, 한 네. 300만 명 정도의 이 케어 관련된 전문성을 가진 이런 인력들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그 300만 명 여분 중에 자격증을 실제로 활용하고 계신 분들은 10% 남짓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어떤 이런 그 노인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 사실은 할 거리가 되게 많을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신 분들이 많았고요. 예. 다만 본격적인 케어보다는 어떤 내가 이 자격증으로서 보람을 느끼고 시니어들, 어르신들을 좀 도와드리고 싶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버디라는 시스템, 처음에는 트래블 헬퍼로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매달 문의 주시는 분들, 등록을 신청해 주시는 분들은 사실 저희가 되게 수요에 비해서 공급자가 굉장히 많고요. 지금 등록된 분들은 수도권 기준에서 한 60여 분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버디를 선발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자격증에 대한 유무, 그리고 예. 전공 대학생들, 또 이 서류를 통해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선발을 하고요. 이후에 면접, 이후에 실습까지 그렇게 3단계로 걸쳐서 버디들을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단순한 뭐 무슨 알바생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공부를 하신 학생들이나 전문 요양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전문가 입장에서 직접 케어를 해준다. 이 부분이 가장 또 이제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자, 앞서서 이제 사진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너무나 보기가 좋아요. 아름답고요. 감사합니다. 뭐 이벤트 같은 것도 이제 꾸며주는 사진도 있고 함께 어르신들과 저렇게 어울려서 즐겁게 노는 모습들이 이제 중간중간 나오는데 이 어르신 나들이와 여행 코스 같은 경우는 어떤 기준으로 좀 짜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어르신들의 나이보다도 사실은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체적으로는 자율적으로 도보 이동이 가능한지, 예. 정신적으로는 인지적으로 어떤 치매라든지 알츠하이머라든지 이런 인지적으로는 문제가 없는지, 중요하죠. 네, 그 기반으로 컨설팅이 되고요. 실제로 저희는 사실 나들이 코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르신들이 단순히 어떤 걸 구경하는 게 아니고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이나 혹은 체험 프로그램이 항상 들어가 있고요. 예. 그런 것들을 쾌적하게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는지를 저희가 우선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버디 같은 그 분들은 선발할 때 어떤 교육을 또 따로 받나요, 혹시? 네, 저희가 기본적으로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이런 버디에 대한 교육 부분이고요. 저희가 다른 회사들, 다른 기업들과 차이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사실 버디가 얼마나 섬세하게 케어하고 즐거운 서비스를 하느냐이기 때문에 이 버디 매뉴얼 저희가 고도화를 위해서 실제로 일본에 좀 다녀와서 일본에서 최초로 이 트래블 헬퍼라는 개념을 도입한 회사의 대표님도 만나고 또 그런 노하우들을 저희가 배울 수 있는 기회들도 좀 만들었습니다. 예. 지금 현재 포페런츠와 경쟁 상대를 할 수 있는 업체들이 국내에 좀 있을까요? 국내에는 사실 저희는 아무래도 새로운 개념이란 생각을 하지 않아요. 사실 뭐 예. 사업의 본질이 저는 발명보다는 발견보다는 발명이 이제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여행을 하던 행사를 하던 사실 이런 방문 클래스를 하던 여행사 혹은 대행사들이 다 이미 경쟁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버디라는 어떤 이런 브랜드적인 측면 또 어떤 기능적인 측면에서 최대한 타 기업들과의 차별점을 가지려면
그런 버디들이 모두 다 전문성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 창업이 이제 몇 년 정도 된 거죠? 저희가 작년 4월에 버디분 설립을 했으니까요. 예. 연차로는 2년이고 이제 만 1년이 딱 됐습니다. 이제 꽉 찬 만 예, 1년이네요. 딱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그렇게 많은 버디들이 어떻게 알고 찾아와서 이제 면접을 보고요. 비즈니스 모델이 현재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또. 네, 저희 버디들은 상시적으로 고용된 메인 버디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서브 버디라는 개념으로 플랫폼 형태로 일을 하고 계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저희가 기존의 이런 돌봄 시장에서의 평균 고강도 어떤 부분에 고강도 저임금 시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업계 평균보다는 조금 더 많은 시급을 가져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고요. 사실 그렇게 플랫폼 형태로 운영이 되면은 뭐 서비스 퀄리티나 이런 부분에서 좀 저해가 있을까 우려가 있겠지만 저희는 이제 메인 버디라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메인 버디들이 컨트롤 타워를 하고 또 서브 버디들이 그 메인 버디 통제 하에서 어르신들이 세심하게 케어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기본적으로는 B2C, B2B, B2G 감사하게도 이제 1년 동안 여러 채널들이 좀 생겼습니다. 네, 책- B2C뿐만이 아니군요. 네, 저희가 실버타운과도 제휴를 하고 있고요. 예. 또 요즘에는 보험사들, 실제로 이런 해외의 시니어 스타트업들을 보면은 보험사들과 함께 성장한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저희도 보험사들이 어떤 임직원들을 위한 제휴 서비스뿐만 아니라 고객분들도 고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객분들을 위한 또 서비스로서 저희가 제휴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예. 또 정부 관련 기관에서도 저희가 뭐 한국관광공사나 서대문구와 함께 시니어 여행과 관련된 업무 제약을 맺고 보다 네. 어르신들에게 제약 없는 세상을 전달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B2G까지 예. 다 섭렵을 하셨군요. 예. 사실 시니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이 사업을 할 때 항상 가슴으로 전해지는 보람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많이들. 그동안 이제 많은 어르신들을 이제 주요 고객층으로 상대를 하셨을 것 같은데 좀 기억에 남는 따뜻한 에피소드가 있다면 어떤 네네. 게 있을까요?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고민을 했던 부분은 사실 제가 사회복지학을 전공을 하기도 했지만 비즈니스라는 것이 결국 어떤 영리적인 걸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딜레마도 있긴 했습니다. 정말 좋은 일과 어떤 비즈니스에서의 좋은 일과 수익 모든 걸 다 잡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느꼈던 것은 이 어르신들의 고립이라는 것은 사실 소득 수준과 상관이 없는 부분이더라고요. 예. 또 제가 서비스를 처음 런칭을 했을 때가 4월이었고 한 7월, 8월쯤에 한 금융 관련된 기관의 이제 국장님께서 문의를 한번 주셨어요. 이제 신문 삽지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했었는데 네. 신문을 통해서 알게 되셔서 이제 부모님께서는 과거에 이제 민항기의 기장님이셨는데 그분께서도 정말 전 세계를 여행을 하시고 그랬던 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초기 치매를 앓게 되시면서 자녀분들도 바쁘다 보니까 이 부모님이 너무 저랑 비슷한 동기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희가 3개월 차였지만 정말 이것이 필요한 서비스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벌써 4번째 이용을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저희 버디랑 정말 긴밀한 관계가 돼서 생일 명절 때는 저희 버디와 함께 식사도 하고 예. 찾아가서 같이 티타임도 나누고 그런 관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녀분들께서도 이제 돌봄에 대한 부담 완화 그리고 실제로 그 어르신들께서도 저희가 여행을 갔다 오고 전화를 드리면 그 목소리의 활기가 정말 다르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에서 보람을 느끼고요. 그리고 저희의 최고령 고객분께서는 이제 97분이셨고 97. 예, 네. 예. 네. 청와대를 정말 가보고 싶었다라고 네. 하셔서 저희가 같이 모시고 갔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큰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앞서서 그 청와대 앞에서 단체 사진을 찍은 것도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한 분 한 분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단체 관광으로도 혹시 이제 버디 몇 명을 같이 동원해서 가는 단체로 가는 그런 뭐 프로그램도 있을까요? 예, 그 저희가 B2B, B2G 사업의 영역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행사가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저희 화면에도 보시면은 저게 네, 바로 요 여행이라기보다는 사진입니다. 사실 행사입니다. 저희 어르신들이 100분 정도 계시고요. 어. 버디가 16명이 파견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휠체어 어르신들은 11분 정도 계셨거든요. 저 분들이 모두 다 함께 이 청와대에서 정말 즐거운 것을 느끼고 그리고 또 저분들께서 가을엔 또 운동회를 하십니다. 네, 저희가 운동회에도 버디가 파견돼서 결국 저희는 엔터테인과 어떤 에듀테인먼트라고 하는데요. 예. 실제로 어르신들이 단순히 즐기는 것뿐만 아니고 정신 건강을 증진을 위해서 저희가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또 버디의 역할이기 때문에 저렇게 단체 여행에서 시작한 것이 단체 행사까지 이렇게 좀 이어져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 창업해서 햇수로 2년이고 이제 겨우 꽉 찬 1년인데 너무나 능수능란한 네, 대표님이 되신 것 같습니다. 창업 2년차 스타트업의 대표로서 뭐 요즘 네. 그 어떤 고민이 좀 있으신가요? 뭐 사업은 너무나 잘 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그런 부분들이 좀 나름대로 부끄러웠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만 해도 저는 이제 학생이었는데 예. 사실 이 사업을 하면서 운이 좋게도 이 시니어에 대한 관심, 고령화에 대한 추세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관심도 받고 실제로 뭐 여러 상도 수상을 하고 했습니다만 서비스를 계속 하면서 느낀 것은 결국 고객이 만족하는 회사 그리고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해야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되겠구나. 저는 100년 되게 할 수 있는 정말 우리나라 대표하는 이런 시니어 기업을 만드는 것이 목표고요. 예. 그래서 정말 매 서비스 하나하나, 버디 교육 하나하나 올해부터는 서비스 본질에 정말 고민을 많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작은 문제나 좀 창업하면서 힘드셨던 건 없었어요? 아무래도 힘든 것들은 뭐 창업이라는 것에서 매일매일 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존경하는 창업자라고 하면은 이제 정주영 예. 그리고 또 일론 머스크 이렇게 있는데 그 고통스러운 과정 자체가 사실 저에게는 어떤 보람된 일이고요. 무엇보다 제가 사회에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어르신들과 그 자녀분들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보는 것만큼 이 세상에 재밌고 보람이 있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포페런츠를 앞으로 어떤 회사로 성장을 시키고 싶으신지 최종 목표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우선 단기적으로 뭐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비노인 장기 요양보험 시장에서 저희가 민간 돌봄 서비스로는 1등을 하는 것이 목표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정말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시니어 케어 기업 그리고 어르신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정말 딱 떠오를 수 있는 기업 그리고 자녀분들과 또 어르신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 기업으로 만드는 것이 제 개인적인 목표입니다. 예, 좀 더 구체적으로요. 뭐 해외 진출이라든지 네네. 뭐 상장이라든지 그런 목표는 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제가 올해만 일본에 이제 2차례 정도 출장을 좀 다녀왔는데요. 네. 일본에는 시니어 관련 비즈니스가 꽤나 오래됐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와 굉장히 다른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다. 뭐 굉장히 특별하다라는 느낌은 받지는 않았지만 그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고 또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이미 상장된 회사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 시니어 분야에서 상장을 하는 것이 목표고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희망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점은 우리나라의 기업과 어떤 그 고객들 소비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좋은 돌봄 모델을 만들고 시니어 여가 서비스를 만든다면 충분히 해외에서도 승산이 있다. 그러니까 K 시니어 정말 여가 어떤 서비스라는 것이 해외에서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안착을 하고 난 이후에는 이미 고도화된 일본에서도 저는 기회가 있다고 봤고요. 그래서 일본뿐만 아니라 미주 시장까지 진출을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짧게 5월 가정의 달입니다. 하지만 뭐 여러모로 이제 연휴에도 출근하신 분들, 바쁘신 분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자녀로서는 부모님께 또 미안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럴 때 포페런츠를 이용하시면 좋다라고 네. 한 말씀 홍보를 좀 해주시죠. 네. 일단 간략한 좀 통계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부모 부양에 대한 사회 인식이 정말 이전과는 다르게 그것이 국가나 사회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부모님을 어떻게 돌볼지에 대한 고민은 개인적인 고민이 아니고 저희 같은 기업들도 같이 참여하는 고민입니다. 그래서 여행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 치매라는 것이 정말 가정을 힘들게 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런 인지 강화에 있어서도 저희는 타 기업보다 어떤 색다른 프로그램들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또 돌잔치와 같이 정말 요즘엔 특별한 어떤 가족 행사들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위한 생신 이벤트들도 저희는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을 위해서 여행 또 방문 어떤 서비스뿐만 아니라 가족 행사까지 좀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연락을 드리면 친절하게 좀 상담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회사 포페런츠의 장준표 대표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